반갑습니다. 저 MBN골드 김태윤 매니저입니다. 오늘 그 시장에 대한 부분들, 미국장을 보시고 이제 아침을 준비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조금 더 컸을 수 있었던 시장인데, 사실 그 미국장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면은 올라갔던 기업들은 골고루 올라가지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약간 빅테크 기업들이나 반도체나 일부 금융주들 이쪽 위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국내 증시 개장을 하고 나서 이제 거래가 됐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미국장 이 선물지수 흐름은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같이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200 야간 선물도 같이 봐야 되는데 보합에서 마감을 했다. 자, 그 뜻은 결국에 이 흐름에 대한 부분들, 어떤 긍정적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국내 증시에는 어느 정도 또 일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아침에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결국에 오늘 아침에 올라가는 종목들 조심하자. 차라리 조금 더 눌렸다 기다렸다 사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미국장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미국장이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최근 이 관세 이슈로부터 제일 많이 하락을 한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미국 증시의 이 하락폭을 키웠을 때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버텨줬던 부분들에 대한 한국과 미국 증시에 어느 정도 벌어졌던 이 괴리 자체가 지금은 좁혀지는 과정에서의 차별화된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결국에 그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사실 호재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려감에 대한 부분들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리스크 온 심리가 앞으로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 1분기 GDP가 역성장을 했다라는 부분도 이야기 나와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는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 물론 좋을 수 있겠지만, 사실 실적 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나 이런 성장세가 이전에 예상했었던 컨센대로 움직여준다라는 가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실적주들이 만약 전체적인 이 관세 이슈나 전반적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면은 이 예상했던 수치 자체가 하향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그런 시장에서는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거나 어떤 일정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매매하기 좋은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최근에 제가 이 로봇주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 관세 이슈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이 화장품이나 미용 쪽 관련된 기업들을 4월달 들어서 상당히 많이 포트에다 편입을 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콜마, 그리고 메디톡스,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VT,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반적인 글로벌 이 불확실성 이슈가 노출이 되더라도 버텨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 이 지금 4월달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업종들과 방어를 해야 되는 업종들을 병행 투자를 해서 포트를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한국 콜마, 요거 리뷰를 먼저 해볼게요. 자,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또 중국 소비 쪽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종목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 도달을 했고 지금 2차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린 상황인데,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인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한국콜마라는 기업을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국내 ODM 기업들 중에서 또 미국 내에서 고성장을 기록을 유일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뒀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이 4월달 되면은 이 중국 소비 쪽 관련된 부분들 이슈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포인트, 그리고 관세하고 상대적으로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포트의 한 종목 정도는 미용이든 화장품이든 이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자라는 관점이었습니다. 오늘 급등 나왔고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두터울 수 있는 구간, 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78,700원이 이제 고점 부근이죠. 고가 부근이죠. 요거 돌파하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딱 그 가격보다 살짝 아래 가격대 78,500원이니까 78,500원 우선 2차 목표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만약에 또 도달해서 그리고 나서 또 그 자리에서 리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리뷰할 종목, 제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이고요. 사실 이 종목을 방송에서 많이 소개시켜주는 전문가분들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 GRT. 제가 이제 공개방송에서는 그라탕이라고 했다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 아무튼 이 GRT라는 기업의 포커스는 저는 이 중국의 이 딥시크 R2 공개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을 했고요. 이 동사가 이전에 이제 공급했던 이력을 보면은 중국의 AI 서버와 관련된 이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바로 낭조정보라는 회사와 공급 이력이 있다라는 부분들에 집중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 GRT 같은 경우에는 이 R2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딥시크 R2가 이제 조만간 공개될 것 같거든요. 원래 이제 2월달 기사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그 5월 중으로 원래 딥시크 R2가 공개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조기 출시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이후로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5월보다 조금 살짝 전이라면은 4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전에 딥시크 R1이 공개됐었을 때도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그 파급력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고가의 반도체가 없어도 우리는 비슷한 효능을 갖고 있는 AI 모델을 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R2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저는 다시 한번 부각받을 때가 됐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바닥 구간에서 잡아놨기 때문에 빠져도 덜 빠지고 이제 추세를 전환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10% 이상 급등세가 나왔고요. 이 목표가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3,650원 계속해서 보유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이 공개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R2에 대한 부분들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 또 좋은 쪽으로 호평이 나와주게 되면은 그거와 관련된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MK전자나 피델릭스나 또는 이런 GRT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종목들은 지금은 보유하면서 이제 목표가 가는지 보자. 그리고 만약 또 도달하면은 그때 상황 보면서 또 더 봐야 되면은 그때 가서 또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리뷰할 종목도 제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강조드렸고, 자, 인벤트지랩 상한가 같죠. 제가 이 IR에서 아무튼 이 흡수율과 관련된 빅데이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잘 나오면은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한 번 더 탄력을 붙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근데 어제 버티기는 좀 쉽지는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이 단일가 거래였고 전반적으로 이 IR이 진행이 되고 나서 데이터가 공개되고 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뭔가 반응을 바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이제 단독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특히나 요즘에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결국에 화이자는 임상을 중단을 했고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을 중단을 했고, 최근에 이 노보노디스크, 그러니까 일라이릴리는 이 당뇨, 이 3상 통과를 했죠. 그리고 이제 화이자가 아니라 그 노보노디스크가 이전에 3상 통과를 했었던 거를 이제 신청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경구용 쪽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편입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공개방송이나 이런 데서 강조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D&D 파마텍인데, D&D 파마텍 오늘도 아랫꼬리 달리고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아랫꼬리, 윗꼬리, 아랫꼬리. 밑에서 지금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이 D&D 파마텍 기술 이전했던 기업을 보면은 이제 메세라라는 기업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결국에 화이자가 임상 중단을 했고요. 그러면 이 복용량을, 그러니까 용량을 줄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보노디스크의 세마글루타이드 관련된 50mg이 필요한데 이 D&D 파마텍의 이 기술을 적용을 하면은 5분의 1에서 10분의 1 용량을 가지고도 비슷한 효능을 낼 수 있다는 부분들. 자,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6월달 중으로 또 관련된 데이터가 또 하나가 공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잘 나오게 되면은 추후에 또 기술 이전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메세라가 만약에 정말로 많은 빅파마들한테 관심을 받고 기술 이전을 하거나 또는 M&A가 됐었을 때 그 반사익을 같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들은 눌렸을 때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길게 눌렸을 때 좀 중기적으로 봐도 충분히 저는 괜찮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대신 이제 가격 전략은 우선은 69,500원 목표가 계속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제가 공략할 종목은 로봇입니다. 요새 로봇을 많이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나 이런 걸로 갈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는 당분간 우리나라 주식은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휴머노이드 관련된 부분들 뭐 올해부터 이제 개화되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쪽 시장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제가 그동안 안 했던 거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가부터 말씀드릴게요. 13,800원. 종목명은 PNS 미케닉스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 PNS 미케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급등을 하더라도 지금 주가 일봉 차트의 위치를 보면은 또는 주봉의 위치를 보더라도 이제 바닥에서 돌리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파동의 고점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다면은 10% 이상 올라간 종목 안 하는데, 이건 빠져도 그래도 바닥에 어느 정도 좀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PNS 미케닉스를 공략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PNS 미케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보행용 재활 로봇 시스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2022년도에 이 뇌졸중 환자에 대한 급여 수가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국내 시장이 이쪽으로 관련해서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일 좋은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룸이 열렸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제 국내 재활 의료기관이 한 2,500개가 조금 넘는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의료기관 중에서 90% 이상이 보행용 재활 로봇을 도입하지
안 왔다라는 거. 안 왔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룸이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죠. 최근에 이제 로봇주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머스크 CEO가 이제 도지 쪽에 대한 이 업무에 대한 이거를 약간 줄이고 테슬라에 집중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웨드부시 쪽에서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을 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뭐 테슬라는 FSD나 휴머노이드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주목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로봇 쪽을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자료 보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통 재활훈련과 첨단 로봇 재활훈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환자분들이 어떤 이런 의료기기를 잡고서 이렇게 보행을 재활을 하실 때 많이 사용이 되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은 비용도 물리치료사가 2명에서 3명이 필요하고, 느린 회복 시간, 사회복귀 지연, 치료사 숙련도의 성과가 달려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첨단 로봇 기술이 활용된 재활 훈련,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 물리치료사 1명이 모든 훈련을 수행할 수 있고, 빠른 회복과 의료 비용이 감소되고 상시 최상의 일관적인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도입하지 않은 의료기관들이 많다라는 거, 그게 저는 이 기업의 앞으로 제일 큰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다음 차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러면 글로벌 재활 로봇, 전방산업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방산업 자체, 특히나 연평균 꺾이는 기업들이나 뭐 한 자리대 이런 산업은 사실 성장주라고 저는 볼 수 없다라고 보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이 글로벌 재활 로봇 시장이다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AI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로봇 쪽에 대한 부분도 나올 거고, 지금 AI과 관련된 정책들은 많이 나오지만 로봇과 관련된 정책들은 얘기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 정부 정책 또는 뭐 이런 대선과 관련된 정책 중에서 로봇 쪽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표가 바로 말씀을 드려보면, 목표가는 15,800원, 손절가는 1,5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방송 3시 40분에 진행을 하고요. GRT뿐만 아니라 최근 저점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오늘도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플랫폼 기술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뭐 알테오지나 리가켄 바이오, 뭐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좋겠지만, 제가 이제 중소형 바이오텍 기업들 중에서 새로운 재료가 붙은 종목 하나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오늘 3시 40분에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